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서방 국가들이 꺼내든 무기가 있습니다. 미사일도 아니고 폭격기도 아닙니다. 바로 메시지 차단입니다. 은행 간 메시지 시스템 하나를 끊었을 뿐인데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하루 만에 30% 폭락했고 러시아 국민들은 ATM 앞에 긴 줄을 서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메시지 시스템이길래 차단 한 번에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 흔들린 걸까요? 안녕하세요. 10분지식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국제금융에 숨겨진 신경망, 스위프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외에 돈을 보내거나 기업이 수출 대금을 받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스위프트입니다. 매일 4,200만 건 이상의 금융 메시지가 이 시스템을 통해 오가고 있고 전 세계 200개국 이상 11,000개가 넘는 금융기관이 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위프트는 국제금융의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고속도로에서 퇴장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제로 이란과 러시아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자적인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뉴스에서 스위프트 차단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것이 왜 핵폭탄급 제재라고 불리는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변화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스위프트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국제금융거래는 텔렉스라는 통신수단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텔렉스는 지금으로 치면 팩스와 비슷한 건데요. 은행 직원이 직접 메시지를 타이핑해서 상대 은행에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느리고 오류가 많았다는 겁니다. 보내는 사람이 숫자 하나를 잘못 치면 엉뚱한 계좌로 돈이 가거나 메시지가 중간에 유실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게다가 각 나라마다, 각 은행마다 메시지 형식이 달랐기 때문에 해독하는 데만 며칠이 걸리기도 했죠. 국제 무역량이 급격히 늘어나던 1970년대에 이런 시스템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73년 유럽과 북미의 239개 은행이 모여서 벨기에 브뤼셀에 하나의 조직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스위프트, 정식 명칭으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입니다. 영어로 풀었으면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이고 약자가 마침 영어 단어 스위프트, 즉 빠르다는 뜻과 같아서 이름부터 상징적이었습니다. 스위프트가 하는 일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100를 보낸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의 한국은행이 미국은행에 직접 돈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스위프트를 통해 미국은행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 고객이 당신 은행의 어떤 고객에게 $100를 보내려고 합니다. 확인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죠. 즉, 스위프트는 돈을 직접 옮기는 게 아니라 돈을 옮기라는 지시를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카카오톡이 실제로 물건을 배달하지는 않지만 주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 메신저가 없으면 주문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스위프트 메시지에는 표준화된 코드가 사용됩니다. 모든 은행에는 스위프트 코드라는 고유 식별번호가 있는데요. 보통 8자리 또는 11자리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민은행 스위프트 코드는 CZMPRC인데 이 코드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국민은행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위프트는 하루 평균 4,200만 건 이상의 메시지를 처리하고 있고 2023년 기준으로 연간 처리 메시지 수는 113억 건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 국가 간 결제의 약 90% 이상이 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니 스위프트 없는 국제금융은 사실상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스위프트는 벨기에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국제금융거래의 대부분이 미국 달러로 이루어지고 달러 결제는 반드시 뉴욕에 있는 미국 은행을 경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위프트가 단순한 메시지 시스템이 아니라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에 처음 보여준 사건은 2012년 이란 제재였습니다. 당시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었고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스위프트 차단이었습니다. 2012년 3월 스위프트는 이란의 주요 은행들을 네트워크에서 퇴출시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란은 하루아침에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석유를 팔아도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수입품 대금을 지불하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란의 석유 수출은 절반 이상 급감했고 이란 리알화 가치는 8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물가가 치솟았고 일반 국민들의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핵무기 한 방 쏘지 않고 메시지 시스템 차단만으로 한 나라의 경제를 무릎 꿇린 겁니다. 10년 뒤인 2022년, 이번에는 러시아가 같은 처지에 놓딥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서방은 러시아 주요 은행 7곳을 스위프트에서 퇴출시켰습니다. 물론 에너지 관련 결제를 위해 일부 은행은 남겨두었지만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러시아 루블화는 침공 직후 이미 하락하고 있었지만 스위프트 차단 발표 이후 추가로 30% 이상 급락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9.5%에서 20%로 긴급 인상해야 했고 모스크바 증권거래소는 한 달 넘게 문을 닫았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해외 결제가 막히면서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해외여행이나 온라인 쇼핑도 극도로 제한되었습니다. 여기서 스위프트 차단이 왜 이렇게 강력한지 그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달러 청산 시스템과의 연결입니다. 국제무역의 약 88%가 미국 달러로 결제됩니다. 달러로 결제하려면 반드시 미국의 코레스뱅크, 즉 환거래은행을 경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스위프트 메시지가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스위프트가 차단되면 달러 결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게다가 미국은 2차 제재, 영어로 세컨더리 제재라고 부르는 추가 무기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은행도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이란과 달러 거래를 하면 그 한국은행도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미국의 제재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되는 것은 곧 국제무역에서 퇴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이란과 러시아의 사례를 지켜본 여러 나라들이 하나의 공통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위프트에 의존하면 언제든 미국에 의해 경제가 마비될 수 있다. 그래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2015년에 CIPS라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출범시켰습니다. CIPS는 크로스보어더 인터뱅 페이먼트 시스템의 약자로 이안화 기반의 국제 결제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판 스위프트라고 할 수 있죠. 현재 CIPS에는 약 1,4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109개국에 걸쳐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하루 처리 금액이 약 4천억 위안, 한화로 약 75조 원에 달합니다. 물론 스위프트의 하루 처리 규모인 약 5조 달러에 비하면 아직 작지만 성장 속도가 매년 20% 이상으로 가파릅니다. 러시아도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SPFS라는 독자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SPFS는 시스템 포 트랜스퍼 오브 파이낸셜 메시지즈의 약자인데요. 러시아 내부 은행 간 통신과 일부 우호국과의 거래에 사용됩니다.
현재 약 400개의 금융기관이 연결되어 있지만 국제적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더 주목할 변화는 디지털 통화의 등장입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공식 명칭으로 ECNY를 이미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의 핵심은 스위프트를 경유하지 않고도 국가 간 직접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미국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중국은 태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디지털 위안화를 활용한 국가 간 결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대금을 위안화로 받기 시작한 것은 매우 상징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은 페트로달러 체제의 균열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또한 브릭스 국가들, 즉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을 중심으로 달러가 아닌 자국 통화로 무역 결제를 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4년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는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 구축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한국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전체 무역의 상당 부분이 달러로 결제되고 스위프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만약 국제금융이 스위프트 중심에서 다원화된 시스템으로 바뀌면 한국 기업들도 이안화 결제나 디지털 통화 결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동시에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금융 시스템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무역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외교와 안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스위프트 차단이 실제로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란과 석유 거래를 해왔는데 미국의 이란 제재로 인해 한국은행들이 이란과의 달러 거래를 중단해야 했고 이란에 동결된 한국의 자산 문제가 외교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위프트는 1973년 벨기에에서 설립된 국제은행 간 통신 시스템으로 전 세계 200개국 1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루 4,200만 건의 메시지가 오가는 이 시스템은 국제금융의 혈관과 같은 존재입니다. 스위프트 자체는 돈을 옮기지 않지만 돈을 옮기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메시지가 차단되면 국제결제가 불가능해지고 무역이 마비되며 한 나라의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란은 2012년, 러시아는 2022년의 일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스위프트의 무기화는 역설적으로 대안 시스템의 등장을 촉진했습니다. 중국의 CIPS, 러시아의 SPFS, 그리고 디지털 위안화까지 달러와 스위프트 중심의 국제금융 질서에 도전하는 움직임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스위프트가 50년 동안 쌓아온 네트워크 효과와 신뢰도를 하루아침에 따라잡기는 어렵죠. 하지만 국제금융의 다극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 흐름은 되돌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느냐입니다. 수출 강국인 한국은 달러 체제의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미중 금융 경쟁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식량 안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식량 자급률이 왜 위험한 수준인지, 그리고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